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의 김철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인제 이비인후과 특히 인제 두경부 쪽으로 많은 이제 환자들 중에 암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일반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암 환자들로 많이 채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제 이 두경부 구강의 다양한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중에 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는 인제 입안이 인제 자꾸 인제 맵고 화끈거리고 그래서 매운 거 뜨거운 거 드실 때 상당히 힘들다. 인제 이런 분들 특히 인제 중년의 여성분들이 인제 이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사실 이 병이 뭐 아주 많이 연구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이비인후과에서 볼 때는 대부분 이제 수술하는 병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는 좀 못하시고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열정을 갖고 치료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여러 병원을 좀 다니는 경향이 좀 있으시고 본인은 상당히 힘드신데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시거나 또 이렇게 갖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환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좀 실망하는 또 그런 대표적인 병 중에 인제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이 병은 어떤 병이고 어떠한 증상이 있고 또 가끔은 '이게 또 나쁜 병인가.' 이렇게 인제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병이랑 간변 진단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증상 어떤 또 기저질환이 있을 때 이런 이제 자결감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또 최근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좋은 치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를 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진료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요런 환자들 예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제 74세 여자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따 뒤에서도 우리 역학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상당히 이런 중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인제 많이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들보다 7-8배 정도 여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증상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입안에 무언가 낀 듯하고 혀끝이 까칠하다. 자극적인 음식에 입안이 화끈거려서 인제 드시기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대부분 갑작스럽게 오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여기 나온 대로 한 5 개월 전부터 그랬는데 이분은 보니까 인제 연세도 있으시니깐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고 다른 거는 특별한 증상은 없으시고 입이 화끈거리고 마르고 이물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제 이런 환자들을 근데 입안을 우리가 관찰하거나 내시경으로 보면은 너무나 멀쩡하죠. 그러니까 인제 환자들한테는 "특별한 거 없다." 인제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은 인제 뭔가 자기는 좀 심각한 병인데 좀 잘 안 봐 주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인제 오해도 사는 인제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제 인제 이 환자의 인제 구강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연세가 74 세시니까 이렇게 보철물을 갖고 계시고 특별하게 점막이라든지 이런 구강에 뭐 헐어 있다든지 뭐 혹이 나 있다든지 이런 건 좀 잘 안 보이세요. 사실 이제 구강암을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구강암은 대부분 상피세포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겉이 인제 헐거나 뭐 종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생기는 경우는 좀 드물다. 예 인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분 깨끗합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 어디가 헐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점막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제 붙일 수 있는 진단이 앞서 말씀드린 증상에 빗대서 저희가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다."라고 인제 하고 저희가 많이 쓰는 인제 스테로이드 약을 그다음에 인제 구강 위생에 관련돼 있는 인제 가글들을 좀 드리고 또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의외로 여러 가지 인제 비타민 중에 일부 또 이런 이제 미네랄 성분들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 보면은 뭐 비타민 D 포함해서.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보충될 수 있는 인제 종합 비타민 또 미네랄들을 인제 저희가 처방을 하고 이 뮤코스타라는 거는 인제 구강 점막 보호제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활성산소종을 이제 제거하는데 쓰는 약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처방해 주고요. 한 달 뒤에 왔습니다. 아직도 뭐 좀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또 한 번 처방해 줬고, 세 번째 오시니까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처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환자가 구강점막 그 건조증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필로젠이라는 약을 또 같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럼 침이 조금 더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봤더니 이제 조금 나아지는 듯, 그렇지만 아직 깨끗하지 않는 요런 상태의 환자의 이제 진행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여자 51세고 이제 뭐 보통 51세니까 이제 갱년기 막 이제 한참 시작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 있는 분인데, 이분도 보면은 이제 구강에 이런 화끈거리는 이런 증상들이 있고, 그게 몇 년 됐었고, 이분은 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없어요. 뭐 고혈압, 당뇨, 간염, 결핵 다 없고, 특별히 약 드시는 것도 없고, 드신다 그러면 이제 고지혈증 정도 약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이제 혀가 아프고 또 화끈거리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또 염증, 궤양 이런 거는 근데 잘 생기지 않는다. 이래서 저희가 구강을 봤더니 약간 염증기가 있고 좀 부었어요. 그래서 이 혀가 부면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런 그 혀 옆에 이렇게 이빨 자국이 나죠. 치아 자국이 나는, 이제 부었다는 증거가 될 것 같고, 입 안에도 또 치아 이렇게 점막에 협점막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부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염증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이따 뒤에서 우리 치료 분야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이제 신경병증에 쓰는 이제 진통제들이 있어요. 뉴론틴, 가바 계열의 약인데 이제 이런 것도 써봤고, 아까 말씀드린 뮤코스타, 종합 비타민, 그다음에 셀레늄 같은 것도 좀 도움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써보고 가글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는 또 의외로 빨리 호전이 되셨습니다. 물론 이게 한번 호전되면은 뭐 계속 그러면 죽을 때까지 괜찮냐,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또 생길 가능성 꽤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케이스가 50대 중년 여성이고요. 그래서 입안이 아리고 매운 거 못 먹는다. 그리고 어디가 아프시냐 그러면은 이제 혀 전체가 아프고, 특히 혀 앞쪽, 끝쪽, 뭐 입천장, 뭐 양쪽 볼.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 어디가 특정적으로 아프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제 요런 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암이나 이런 거는 특정 부위가 헐어 있거나 종물이 나 있거나, 그래서 그 부위에 특정 부위가 아프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게 이제 좀 다르고, 아픈 지 얼마 되셨어요라고 물어보면은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고,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이게 나쁜 병이 10년 됐으면 벌써 큰일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들은 우리가 좀 아닐 것이다, 좀 이제 그래도 좋은 병일 것이다, 양성 질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문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병 없으십니까? 드시는 약은 뭐 없습니까? 보철이나 뭐 치과적인 문제로 뭐 불편한 건 없습니까? 물어보면은 고혈압약 드시고 계신다. 고혈압약에도 또 원인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문진을 해서 갱년기가 와서 갱년기 보조제 드시고 계시고, 우울증도 있다. 이 우울증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다행히 이 환자는 이제 치과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프세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통증을 조금 유발하거나 또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것도 되게 중요한 문진인데, 밤에 잘 때는 괜찮다. 이게 이제 그 말은 계속 아프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아픈 환자는 주무실 때도 아프고 이제 주무시다가도 아파서 깨기도 하고 하는데, 이 환자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심해지다가 저녁에 조금씩 나아지는 이제 이런 패턴들이 있다가 이제 주무시는 거고, 주무실 땐 잘 주무시고, 매운 거 먹을 때 더하고, 또 스트레스나 피곤할 때 조금 더하다, 이제 이런 뭐 증상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강 점막이나 뭐 검사상에는 특별한 게 안 나오는 이제 이런 병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강 점막에 특별한 병은 없는데, 그다음에 구강 점막이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구강 이 말씀드린 이제 저희 이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이제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매일 발생하고 하루 종일 지속되고 그다음에 점막은 정상 소견을 보이고 여러 가지 국소나 전신 질환들을 살펴봤지만 그런 거는 특별하게 없고 특히 이제 통증은 다른 데 뭐 목이 아프다든지 뭐 다른 쪽도 아프다든지가 아니라 혀에 국한돼 있다. 요렇게 할 때 인제 우리가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다라고 인제 의심하게 됩니다. 원래는 1 차성이 있고 2 차성이 있어요. 그 1 차성이라고 하는 건 진짜 원인이 안 밝혀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2 차성이라는 거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뭐 진균 감염, 뭐 영양결핍, 또 당뇨병이나 갑상선과 같은 내분비 질환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쇼그렌지 증후군, 뭐 류마티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액의 분비가 감소됐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과 관련된 이런 약을 드시고 인제 이런 병이 생겼다든지 식도 역류, 미각 이상, 신경병증 또 심리적 요인들 이런 원인들이 확인이 된 거를 우리가 2 차성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제 전형적인 케이스들이 얘기했던 게 그대로 이런 환자의 인제 임상적 특징으로 인제 나와 있는데 주로 증상은 수개월, 수년 동안 지속되는 중등도 약하지 않아요. 중등도의 자결감이 생긴다. 그다음에 통증은 지속적이거나 또 간헐적으로 생기기도 한다. 양측성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양측성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부위를 인제 특정하지 않는다. 요게 인제 또 중요한 나쁜 병과의 인제 어떤 진단적인 인제 대별점이 인제 되겠죠. 오전 늦게 시작하고 저녁 무렵에 최고조가 됐다가 야간에는 약간 완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통증으로 수면에 깨는 길은 없고 씻거나 음식물을 먹을 때 또 구강 자극 시에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운 거 뜨거운 거 드실 때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뭐 껌을 씹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은 쪼끔 더 완화된다. 뭐 이런 거를 인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 중에 인제 불안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만성 통증으로 인해서 또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뭐 그 외에 뭐 쓴맛이라든지 금속성 맛, 구강 건조증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말씀드릴 수 있고 대부분 이런 환자들의 또 한 반에서 3분의 2는 앞서 인제 환자들 예에서 나왔듯이 구강 건조증이 꽤 있으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있고 또 이런 병이 있으면은 막강막도 좀 변형이 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랑 많이 인제 여자분들에서 많이 생기니까 대체적으로는 인제 폐경과 관련돼서 생기는 경우도 꽤 있다. 이렇게 인제 알고 계시면 되고 기분 장애나 수면 장애 등이 인제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역학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유병률은 한 0.7%에서 한 7.9%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많은 것도 아니지만 꽤 환자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연령대는 보통 인제 30대 후반이니까 인제 중년 이후에 인제 좀 많이 생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제 쪼끔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여성에서 훨씬 높은 발병률이 있다. 그래서 비율이 남자랑 여성 비율이 한 7-8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폐경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자분의 중년 여사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인제 우리가 좀 치료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인제 뭐 치료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오늘 고거를 쪼끔만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정확하게 치료하려면 그럼 왜 생기는 거냐 이 병이. 요거를 인제 알면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 병에 대해서 좀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연구하기도 쪼끔 어렵고 이 병을 정확하게 어떤 환자가 이 병이다라고 인제 우리가 특정 짓기가 조금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상당히 인제 우리가 보통 인제 병이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쪼끔 덜한 사람부터 심한 사람까지 쪼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진단적인 그게 쪼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연구를 얘기하는 게 어렵지만 인제 요런 원인 모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고삭신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면신경에서 인제 나와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설신경이라고 하죠. 인제 맛감각과 혀의 인제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랑 같이 합해져 가지고 혈의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이 맛과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되는데 여기에 인제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구강의 여러 가지 이 감각을 느끼고 맛감각을 느끼는 소신경 섬유에 어떤 손상이 오거나 그래도 그럴 수 있고, TRPV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게 인제 주로 어떤 통증 또 화학적인 그다음에 또 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끼는 수용체인데, 캡사이신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제 고추 있죠. 아주 매운 고추 드시면은 입안이 화끈거리잖아요. 인제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인제 수용체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런 병이 생긴다라고도 인제 알려져 있고, 중추신경계 또는 도파민 수용체에 이상이 생겨도 이런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또 자가 면역 질환도 관련돼 있다. 뭐 요런 원인들을 좀 추측해서 뭐 이렇게 알려져는 있지만 아직까지 좀 이렇게 쉽게 그 원인을 좀 잘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인제 원인을 잘 모르는 걸 1차성이라고 그랬고, 그래도 비교적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저희가 2차성이라고 그러는데, 요 2차성은 저희가 쪼끔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병들 중에 인제 요것과 관련된 병들은 요거를 교정해 줌으로써 인제 그 치료를 쪼끔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이런 진균감염, 이제 곰팡이죠. 이런 것들이 생겨 있는 환자들한테는 인제 그런 걸 검사해 가지고 인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요게 나오는데, 캔디다가 가장 인제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은 인제 우리가 캔디다 뭐 애들한테는 아구창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인제 입안에 보면 하얗게 곱긴 것처럼 인제 보이면은 '아 곰팡이 감염돼 있구나.' 이렇게 인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잘 안 보이고 너무 멀쩡한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한테 배양 검사를 해 보면은 이런 진균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쪼끔 뭐 너무 멀쩡해 보여도 진균 감염을 해 보면, 제가 저희 병원에서 해본 거 보니까 한 60% 환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균 감염과 관련된 이런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즘은 인제 영양결핍이라기보다는 인제 어떤 특정 인제 예를 들면 비타민이라든지 특정 인제 미네랄, 철분, 뭐 아연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부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분들, 특히 여성분들, 빈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뭐 폭식이라든지 약간 그 살 빼려고 쪼끔 무리하게 어떤 식습관이 좀 변형되신 분들 중에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분들, 또 당뇨나 갑상선과 관련된 내분비 질환이 있거나, 또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또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구강건조증이 이런 구강 자결감 증후군도 만들 수 있고, 혈압 당뇨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 미각의 이상, 또 신경병증, 신경통이 있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있어도 이런 병이 생기니까,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이런 원인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잘 살펴보고 검사해서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을 또 특별히 교정해 주면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구강 자결감 증후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그다음에 이제 신체화 장애, 막 걱정이나 어떤 것들을 많이 하면 그게 인제 신체의 증상으로 나타나죠. 인제 그런 걸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거. 또 과도하게 암에 대한 인제 공포증이 있는 분들. '야 이게 진짜 뭐 구강암이 아니야. 이게 또 암의 시초가 아니냐.' 뭐 인제 이런 걱정들. 또 유난히 인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있죠, 인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면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되면서 입안이 많이 마릅니다. 그러면은 아까 구강건조증과 또 이거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많이 인제 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인제 워낙에 인제 꽤 환자분들이 있는데 잘 인제 알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여기에 관여될까?' 또 인제 이런 가설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요렇게 XY라고 써 놨는데 이게 인제 염색체죠. 특히 인제 뭐 폐경기랑도 관련돼 있고 갱년기랑 관련돼 있어서 여자분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유독 여자분들한테는 남자분보다 7-8배 많은 이유가, 이게 약간 유전적인 염색체의 어떤 이슈는 없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뭐 국소 요인, 전신 요인, 시민성 요인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아까 인제 여러 가지 신경들이라든지 이런 수용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얘기할 때는 신경병적 변화 뭐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인제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고요. 임상적으로는 1 차성과 2 차성이 있다. 그리고 또 시민성 질환이랑 연관돼 있다. 뭐 요런 것들을 인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차성은 원인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증상은 그렇게 구강절감 증후군의 증상인데 특별히 구강점막에 이상이 없다라는 걸 또 면밀히 봐서 진짜 이상이 있는데 이상을 발견 못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잘 진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 차성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지금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진단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또 진단을 붙여서 그걸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아까 표에도 잠깐 나왔지만 혈액 질환, 또 감염, 영양결핍, 당뇨, 갑상선, 그다음에 또 구강 도말 검사를 통해서 진균, 특히 인제 캔디다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우리가 이거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의치, 이런 우리 치과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 싫어하십니다. 뭐 이렇게 보철물이라든지 이런 거가 원인이 되는 건 아니냐. 근데 인제 정확하게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이런 것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인제 의심들을 저희는 쪼끔 하죠. 인제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자극 물질들이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인제 병원에서 많이 하는 CBC 검사라든지 뭐 철분이라든지 페리틴 뭐 이런 영양제 관련된 거, 또 갑상선, 또 여성 호르몬 관련된 거, 면역 관련된 거, 아까 구강건조증 관련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인제 침분비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진균 배양 검사, 또 역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인제 다 검사를 꼼꼼하게 인제 해 보면 이 중에 적어도 2 차성은 꽤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대병원에서 검사했던 거 좀 몇 가지 좀 보여 드릴게요. 저희가 뭐 계속 연구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과거에 꽤 인제 시간이 됐던 이제 데이터인데, 이때도 보시면은 자, 여성분들이 50 분, 남성분 13 분. 특별히 여성분을 많이 하려고 해서 했던 게 아니라 여성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이는 62세 정도 평균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인제 치료 결과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한 38 명은 치료에 효과가 있고 25 명, 네, 적지 않은 숫자는 뭐 치료 열심히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60% 정도가 효과를 저희 데이터에선 봤었는데, 물론 기간이 좀 있으니까 쪼끔 더 오랫동안 치료하면은 쪼끔 더 좋아질 수는 있었겠지만 하여튼 60% 정도의 60-70%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재밌는 결과입니다. 자, 이제 비타민도 보면은 일부 쪼끔 낮은 사람이 있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의외로 비타민 D는 우리나라 분들이 비타민 D 결핍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해 봤는데 일단 정상이 아닌 분들이 한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상당히 관여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거를 교정해 주는 거는 이 구강작용감 증후군이 아니어도 필요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연도 좀 낮은 분들이 한 20% 가까이 되고, 이게 재밌는데 다 이분들은 진균이 의심됐던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해 보니까 한 60% 정도는 진균 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 진균에 대한 치료들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헤모글로빈도 꽤 낮은 분들이 많아요. 아마도 이거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빈혈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20% 나오니까 이것도 어떤 수치에 따라서는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콜레스테롤 높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제 직접적인지는. 근데 철분이라든지 엽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여돼 있었고, 혈당이 높은 분들도 있었다. 뭐 이거는 인제 좀 당뇨와 관련된 거지만 뭐 요건 쪼끔 더 인제 자세한 검사.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 보면 의외로 이런 수치가 좀 불균형이 있는 분들이 많고, 그중에 일부는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경험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일단 검사도 좀 해 보시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게 인제 저희의 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 가지는 요즘 인제 암 환자들이 꽤 많이 또 병원에 구강자결감으로 오시는데,
이 암 환자분들은 당연히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암 방사선 치료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인제 이 수술만 갖고도 특히 인제 이 두경부암 쪽을 수술하시면 침샘을 제거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침분비가 인제 그걸로 인해서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방사선 항암 치료하면 당연히 이 점막 변성이 생기고 또 침분비가 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제 직접적인 이런 인제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의 영향도 있지만은 이게 인제 간접적으로 침분비가 줄게 되니까 여러 가지 칸디다가 많이 생기고 또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병증이라든지 또 일부 영양별 문제들, 또 빈혈, 또 심리적인 여러 가지 암 환자니까 생겨서 또 복합적으로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꽤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좀 이해의 폭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제 그 토픽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제 요런 것과 실제 인제 저희 환자 증례를 보여주면서 저희가 인제 치료에 대한 얘기를 쪼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이런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인제 가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스타디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정의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거를 대규모로 임상 시험하는 거에 대한 어떤 스폰서도 조금 애매하고 연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인제 그동안에 돼 있던 거를 보면은 그 리포산이라고 해서 이게 인제 일종의 지방산인데 뭐 영양제처럼 우리가 그런 인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는 아닌데 외국에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인제 파는데 이런 거 갖고 인제 연구를 한 것들이 보면 꽤 효과가 있다라고 인제 돼 있는 것들이 있고요. 캡사이신이라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사실 고추에서 많이 나오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매운 이제 물질인데 이게 이 수용체가 과발현돼서 이상된 게 이 병의 원인이었다고도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더 자극하면은 치료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이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소나 전신적으로 캡사이신을 써서 효과를 봤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치료제로 임상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제 클로나제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제 벤조다이제품 계통의 약간 우리가 인제 정신과에서 쪼끔 많이 쓰는 인제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요런 치료제 요거를 인제 전신 내지는 국소 입에 녹여 가지고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신경 통증에 많이 쓰는 가바펜틴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거를 인제 그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약간 좀 애매한 통증들, 다양한 이 정신과 질환에서 많이 쓰는 인제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인데 요게 인제 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포산과 가바펜틴 쓰면은 상당히 효과가 높고, 리포산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도 인제 효과가 좋다, 뭐 인제 이런 약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은 아닌데 인제 외국에서 보면은 이런 클로로헥시딘 가글을 먼저 좀 써 본다. 이러면 인제 쪼끔 이제 도움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저 리포산이 영양제처럼도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써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인제 벤조카인이라고 하는 인제 이런 이 국소로 인제 입안에 인제 처방하는 걸 써 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게 불안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우울증 같은 데서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도 인제 한다. 이게 뭐 정신과적인 인제 뭐 인제 치료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잘 안 되면은 이런 클로나제팜 말씀드린 가바펜틴 뭐 우울제 등을 치료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인제 이런 치료 지침들이 있습니다. 뭐 참고만 하는 거고요. 이제 보통 3차 의료기관에 인제 오시는 환자들은 저희가 인제 앞서 여러 가지 인제 시도를 했다고 보고 요 있는 뒤에 있는 약들을 좀 활용을 하고, 저는 이제 가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인제 같이 많이 인제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했던 연구인데 이런 스테로이드 가글을 쓰면은 인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인제 얘기가 되고요. 요거는 인제 다른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건데 구강자결감 증후군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썼더니 인제 효과가 좀 있더라. 인제 이런 약입니다. 뭐 물론 이런 것들은 인제
어느 정도 다 알려진 거를 제가 인제 지금 뭐 아까 앞서 인제 대표적인 치료제로서 이미 인제 추천이 되고 있는 건데 인제 그거 갖고 연구한 내용들을 좀 보여 드리는 거고, 어 이 연구도 인제 좀 재밌는데, 이제 클로나제팜이 인제 효과가 예측 이제 쓰는데 많이 이거를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예측하는 인자로서 인제 여러 가지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증상의 어떤 중증도, 그다음에 또 구강건조증, 미각 이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인제 이런 치료들의 인제 효과 반응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인제 이런 것들을 보는 인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나제팜이 효과가 있고, 여기는 보면 아까 인제 제가 그 인제 "정신과적인 인제 치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그룹 사이코 세라피들도 이런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인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리적인 어떤 서포티브 케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아주대병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증례를 쪼끔 말씀드리고 치료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채팅창에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인제 고기에 대한 답변들을 쪼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세 남자입니다. 뭐 남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치는 않다고 그랬는데, 자, 이분도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고 기저질환은 없어요. 뭐 당뇨병, 고혈압 다 없고 증상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입안이 화끈거린다. 그리고 특히 이분은 왼쪽, 뒤쪽 옆면이 그런다. 요건 약간 특정이 됐으니까 좀 이런 거는 이제 환자를 좀 잘 봐야 되겠죠. 우리가 혹시라도 딴 병이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봤더니 그냥 설염인 것 같고 조금 부은 거는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제 요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 우리가 각을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 각이라든지 인제 소독각을 좀 들여 봤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도 조금 썼고 구강 점막 보호제도 좀 써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젊은 분이라 그런지 어쨌든 조금 또 빨리 좋아졌어요. 근데 잘 지내시다가 다시 인제 또 증상이 생겨 가지고 왔는데, 인제 고때는 또 막 이렇게 혀에 우리 지도상 혀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설염처럼 이렇게 보여서 인제 고때도 그 각을 스테로이드 각이랑 소독각을 좀 드렸고, 혀에 인제 은근한 통증 또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인제 또 이런 분들이 가끔은 '내가 암이 아니냐. 이런 또 나쁜 병이 아니냐.' 그래서 환자가 원해서 MRI를 찍으셨는데 당연히 인제 정상이 나왔죠. 그래서 또 증상이 좀 좋아지셨고, 요런 상황들이 쪼끔 반복되는 이런 양상의 인제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여자분이고 나이 60대 수년 동안 앓으셨고 다른 병은 없고 혀의 통증, 그다음에 인제 구강건조증이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혀염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제 백반증 비슷한 이런 증상들도 있고, 그래서 인제 진단은 구강건조증, 설염, 뭐 쇼그렌 혹시 아닐까 뭐 이렇게 하고 2 차로 생긴 오랜 구강 자결감이 아닐까 인제 이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이분은 뭐 혀에 특별히 이상한 거는 없어요. 근데 인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제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제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인제 많이 쓰는 우리 인제 클로나제팜 이런 약도 좀 써 보고, 뭐 셀레늄 영양제, 구강 점막 보호제, 그다음에 영양제는 이분이 인제 드시고 계시다고 그랬고, 입안이 너무 마른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인제 다른 과에서 이미 약 처방을 좀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각을까지 드리고 이렇게 봤더니 증상이 인제 많이 인제 또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구강에는 뭐 특별한 변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아지신 분이 있고, 56세 여자분인데 입안이 매워서 김치 먹기 힘들다. 특별한 기저질환 없고 화끈거리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환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조금 또 신경 통증에 많이 쓰는 구강 신경병증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가바펜틴이라는 뉴론티렌 약을 드려 봤습니다. 보통 이제 300ml부터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분 이제 300ml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다른 영양제 포함해서 이렇게 가글을 드렸더니 인제 많이 좋아졌다. 인제 이렇게 됐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41세 여자분이고 이분도 수년 동안 앓았고, 요건 쪼끔 다른 케이스라고 그래서 갖고 왔어요. 화끈거리는 거는 있는데 이분은 아프타성 궤양이 쪼금 자주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인제 한번 보여 드리면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허른 것들이 인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아프터섬 궤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콜친이라는 통풍약에 쓰는 인제 약인데 이런 것들을 좀 쓰면은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스테로이드랑 같이. 그래서 고렇게 하면서 인제 뭐 좀 좋아지면 또 괜찮고 또 나빠지면 이것과 같이 화끈거리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그 아프터섬 궤양이랑 복합적으로 생긴 이런 이제 케이스도 있다. 인제 요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 봤고요. 요분은 인제 남자분 64 세인데 이분도 화끈거리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뜨거운 거 매운 거 먹을 때 인제 더 그렇다. 그리고 인제 효과를 여러 가지 약을 먹어 봤는데 효과가 없고 다른 병원에서 조직 검사까지 해 봤더니 또 암은 아니고 뭐 나쁜 병은 아니래더라.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입안이 많이 건조하죠. 구강 건조증 상당히 심하고 입을 딱 봐도 벌써 많이 건조한데 또 딱히 암이라든지 나쁜 병은 또 아니세요. 그래서 구강증 이 자결감 증후군이 맞다. 그래서 인제 검사도 하면서 우리가 인제 이런 검사가 쪼금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인제 쪼끔 줘 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 검사 중에는 곰팡이균이 나왔어요, 캔디다가.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니스탄틴 가글이라는 게 이제 곰팡이 가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처방하면서 복용할 수 있게 해 드리면 이제 좋아지는데 이 전형적으로 곰팡이 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니스탄틴 가글을 잘 먹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좋아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케이스도 쪼끔 이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 이분도 앞서 말씀드린 그 아프타섬 궤양 환자처럼 화끈거리고 입안이 통증이 있고 이런 거 맞는데 이분은 이 아프타섬 궤양이 엄청 심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게 이게 좁아진 게 딸리 좁아진 게 아니라 궤양이 심하게 앓게 되면서 다시 아물면서 이렇게 되고 혀는 이렇게 갈라져서 무슨 우리 그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또 이런 거가 치료 안 되냐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치료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아무튼 이게 피셔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혀가 갈라져서 오시는 그래서 화끈거리고 헐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시는 분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구강 자결감 증후군 의료만 오신 분과는 이제 조금 다른 병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증상 또 역학 또 원인 진단 치료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요게 우리가 치료를 한번 좀 얘기하기 전에 비타민 D가 아까 상당히 우리 80% 환자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처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넣었고요. 제가 인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이 어떤 것 때문에 생긴다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다 이제 고려하셔야 되고 또 한켠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암 호발 연령에서 생기는 분들이 또 꽤 오시기 때문에 그거는 또 잘 간변 진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보시고 이게 '아 나쁜 병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이런 그것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거랑 관련된 건 아닌지 또 당뇨병, 쇼그렌 증후군, 갑상선 질환과도 관련된 게 아닌지 또 영양결핍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 어떤 약을 먹었더니 또 이런 병이 점점 심해지더라. 그 원인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 약은 좀 끊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변경하거나 중단하거나 이거는 이제 또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 가지고 이 "내가 자꾸 이거 먹으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관련성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참 치료도 어렵고 뭐 마땅히 좀 애매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한 60-70% 정도는 효과를 보지만 거꾸로 30-40%는 뭐 약을 먹고 치료해도 좀 치료가 잘 안 되니까 되게 속상할 수 있는데 조금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런 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을 좀 자주 마시면 좀 도움이 된다 돼 있고 뭐 구강원천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얼음 조각을 천천히 녹여서 먹는다. 이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구강세정제 이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감귤이나 과일 주스 같은 거 산도 높은 거 안 좋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껌 씹는 게 좀 도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시면 도움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나 이런 좀
양치, 틀니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는 거고 술, 담배는 인제 안 좋으니까 그거는 인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주치 선생님 인제 병원 다니실 테니까 인제 또 거기서 혹시 다른 이슈들이 없는지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제 어 의스 병원에 왔을 때 우리가 인제 치료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인제 환자들한테는 앞서 말씀드린 "수분 섭취 충분히 하세요."라고 인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나 면역 질환 중에 관련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 살라겐이라고 하는 이제 필로카핀이라는 침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 약이 있어요. 물론 이 약을 먹으면은 고때는 효과가 있는데 끊으면 또 효과가 안 나오죠. 그리고 약간 전신 부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힘들고 이게 인제 보험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한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쇼그렌 증후군이나 어떤 면역학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인제 이걸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칸디다 진균 감염이 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게 확인되면 니스탄틴 가글이라든지 가글이 또 이런 항진균제 곰팡이 때 쓰는 가글들이 또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적절히 잘 처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 앞서 잘 원인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인제 신경병증 또 어떤 이런 점막의 염증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줄여 줄 수 있는 가글들 또 스테로이드 가글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어떤 이제 소염 가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써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쓰시라 얘기할 수 있고 "신경 손상에 의한 통증이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바펜틴 같은 약들을 쓸 수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되게 어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300 밀리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지만 뭐 100 밀리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은 타블렛이. 그래서 그것을 부터 인제 쓰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우리 보통 약의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바펜틴이 용량을 증대하더라도 2,400 밀리그램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상당의 어떤 세이프티 마진이 넓은 약이니까 쪼끔 그렇게 아주 위험한 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크로나제팜은 아까 말씀드린 항정신성 약인데 요 약을 적절하게 쓰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국소적으로 입안에서 녹여 갖고 침 이 구강점막에 직접 닿게 해서 하는 치료도 있고 먹는 걸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인제 불안과 우울증과 관련돼 있는 약이 있는데 요런 것들도 처방받을 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우리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셔 가지고 또 이런 약이 또 많이 쓰면은 약간의 인제 또 습관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고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인제 여기까지고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글을 남겨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쪼끔 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50세 여성분이시고 몇 달 전에 혀끝이 화끈거리고 매운 걸 먹지 않아도 입안이 따갑습니다. 치과나 내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병원을 옮길수록 더 답답해지네요. 혹시 구강자결감 증후군 수 있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예 일단은 증상적으로는 전형적인 뭐 이 저기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그래도 우리 내과 선생님은 또 많이 보시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치과 선생님들은 인제 이런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저희 이비인후과 선생님만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인제 면밀히 봤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혀끝이 화끈거리고 매운 거 뭐 이런 거 이런 화끈거리는 증상들 또 아마 큰 이상은 없다고 아마 얘기하셔서 인제 요런 병원을 자꾸 옮기면서 치료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한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 차성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찾아 다 검사도 정상이고 그걸 1 차성이라고 그러고 2 차성이 있잖아요. 뭐 진균에 의한 거 또 역류 질환에 의한 것 또 뭐 약에 의한 거 다른 전신 내분비 질환에 의한 거 요런 것들을 다 또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병을 이거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거를 잘 찾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오늘 강의 드린 대로 맞춰서 치료 전략을 또 다시 한번 좀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또 검사들이 꽤 의외로 환자분의 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검사도 좀 진행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자분들이 특별히 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일부 선생님들은 뭐 이거는 신경성이다. 그렇게 이제 좀 치부돼서 환자분들이 되게 좀 더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처럼. 그래서 그런 환영을 못 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좀 한번 좀 진료를 다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다님이 얘기를 주셨는데 저는 갱년기로 몇 년 전부터 이 증세가 심합니다. 치과 신경 치료 후에 증상이 생긴 듯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탕과 껌을 자주 먹습니다. 치료가 될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예, 이제 사실은 사탕이랑 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뭐 갱년기시고 다른 이유가 없고 또 어떤 이제 신경과 연관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병일 수 있는데 너무 또 제가 아까 이제 살짝 넘어갔지만은 그 자료 중에 보면 껌을 무가당 껌을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써놨죠. 이게 왜냐하면 너무 또 이런 껌이나 사탕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이것도 구강 위생 또 뭐 충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도 생길 수 있고 또 좋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당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주의하시고 네, 그런 것들이 도움되는 거는 맞습니다. 자, 김진숙님, 저는 폐경이 59세 되면서 혀 끝에 불타는 증상이 하루 종일 아파요. 혀가 저녁에 더 아프고 자고 나면 아침에는 덜 아프고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현재 62세입니다. 어느 과를 가야 나아질 수 있을까요? 혀가 너무 아파요. 사실은 이제 요거를 앞서 말씀드린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이비인후과와 치과, 또 이비인후과 중에 이제 두경부 쪽 보시는 선생님이 보시는데 사실 어느 과를 가는 게 더 좋으냐라기보다는 어느 선생님이 더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이분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냐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 선생님 찾아가셔서 잘 얘기하시고 또 진단받으시고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합님이 안녕하세요. 몸살이 심하게 몸살이 심하게 아플 때 입천장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데 통증이 생기는데 한 3일 동안은 계속 그럽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계속 그래.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예, 이거는 오늘 말씀드린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조금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몸살이 심할 때 이렇게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는 네, 이거는 조금 특정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합님 이거 이렇게 많이 아프실 때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물론 그러다가 이제 다 나아지시면은 소위 얘기하는 나쁜 병들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원인이 있는지 뭐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보신다고 그러면은 3차 의료기관의 전문가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유롭게님이 채팅방에 올리신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다가 저녁 때쯤 되면 혀가 불타는 것처럼 아파요. 왜 하루 중에 또 통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정말 심리적인 문제랑 관련이 큰가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직은 뭐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다 뭐 말씀드린 대로 알려져 있는 게 아니고 원인과 여러 가지 증상이 명확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통증이 막 변할 수 있다는 게 나쁜 병이 아니라는 거를 또 반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면에서 조금 위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 나쁜 병이라고 하는 암이라든지 심한 염증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뭐 심해졌다 나빠졌다가 이게 뭐 기복이 심하지 않고 주무실 때도 계속 아프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변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떤 때는 좀 괜찮아진다는 것 자체가 '나쁜 병이 아니다.'라고 인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는 면이 있고요. 지금 환자분이 얘기하신 대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이 돼 있는 다 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주무시고 나면 또 어떤 날은 좀 덜하고요. 또 수면이 좀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강건조증이나 다른 컨디션들이 안 좋아지면은 훨씬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도 나와 있지만 당연히 심리적인 것과 관련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야님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윗 잇몸에 부분 틀니를 하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혀가 아리고 점점 갈라지면서 맵고 뜨거운 걸 드시지 못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비인후과 가봐야 칫솔질 할 때 혀를 닦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혹시 부분 틀니 원인이 아닐까요? 한 날부터 그런 증상이 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 틀니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부분 틀니를 좀 빼고 일정 기간 지내 보시든가 아니면은 조금 다른 재질의 틀니를 혹시 써 보시는 건 어떤가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고요. 어 이제 쇠로 돼 있는 그런 금속성 보철은 약간 영향이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강의 중에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거는 한번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아닌 이런 인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쪽에 인제 만약에 보철이라고 하면은 글쎄 그거는 뭐 정확한 보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꽤 유병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이런 것처럼 고 타이밍에 또 그런 게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고거는 쪼끔 더 뭐 우리 치과도 한번 가 보시고 또 요런 거에 관심 있는 치과나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좀 만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혀를 과도하게 닦는 거가 안 좋은 거는 맞지만 네 그게 꼭 이거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지금 환자분 병력으로 볼 때는 인제 그렇지 않은 거를 봤을 때 네 그거 원인이 아닐 수 있으니까 쪼끔 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쪼끔 더 환자분한테 적용해서 관련된 게 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메리칸 빌리지라는 분이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매운 거나 뜨거운 건 당연히 못 드시고 이제는 과일만 먹어도 혀가 따가워서 식사 시간이 괴롭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자극이 덜하고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먹는 게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괴롭죠. 사실 이런 병이 있고요. 그래서 꽤 환자도 많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산도가 높은 과일 드시면은 따가워요. 그래서 앞서도 인제 그런 산도가 있는 음식 안 좋고 매운 거 뜨거운 거 드실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열치열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음식을 쪼끔 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운 거 뜨거운 거를 당분간 좋아지실 때까지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부드러운 음식들 또 찾아보면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드시고 쪼끔 더 본격적으로 치료하시면서 쪼금 좋아지시면 그때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 채팅방에 올리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한 분 정도 더 받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배제크 님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갱년기 시작 때 입안이 화끈하고 혀가 갈라져서 고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뭐 질문은 아니신 것 같지만 이제 그 밑에 분 다른 분이랑 같이 제가 설명 소소한 나날들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
예, 호르몬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 대부분 그 이 갱년기 이후 폐경기에 많이 생기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스타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변화는 우리가 역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연구는 제가 못 찾아봤지만 네, 도움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렇긴 하지만 또 원인이 딱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게 이제 갱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더 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치료하면은 또 의외로 많이 수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앞서 우리 직내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또 강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이런 쪽에 병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치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연구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또 잘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치료받으시고 또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